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ISIC의 송병주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자동차 관련주 오늘 준비를 하셨는데 작년에 자동차와 자동차 관련주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많이 소외가 됐었는데 올해는 어떨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올해 초에 이런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현대차 실적이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안 그래도 이제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한 공급 차질에 대한 그런 우려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수출에 대한 부담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총평 먼저 드리자면은 자동차 관련주들이 이번 연도에 좋을 것이냐 안 좋을 것이냐라는 답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개별적으로 봐야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원화해서 봤었던 완성차 업체 그리고 부품주 이렇게 두 개로만 큰 틀로만 봐서는 쉽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로 접근해야 된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죠? 왜 그러냐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중고차 시장이 신차 시장보다는 3배 정도 이상 더 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체감을 하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많이 불안합니다.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지정학적 리스트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등 금융시장과 증시에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른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지갑들이 쉽게 열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업들의 실적 둔화 우려 때문에 완성차 업체 또한 이 실적이 엄청나게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간에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두 가지 키워드는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친환경차와 그리고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키워드는 역시나 자동차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테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수소 경제에 대한 로드맵을 활성화하고 그에 대한 첫 걸음으로 수소 전기차를 세간에 보급을 하겠다. 그리고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내세웠고 그 정책의 기조에 발맞춰서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도 수소 전기차를 개발을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인프라가 확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이 사버리기에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운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좀 부족했었던 전기차 개발에 조금 더 힘쓰기 위해서 수소차는 잠깐 멈추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발표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수소 전기차와 그리고 전기차 이 큰 틀로 봤을 때 친환경차에 대한 공급 목표는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상향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전 세계적인 그런 환경 규제의 강화와 그리고 글로벌적인 트렌드에 발맞추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친환경 시장,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친환경차뿐만 아니라 요즘 모든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모두 포함된 내용이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안에 들어가는 편의 기능이라던가 IT 전장 부품들이 많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주, 부품주 이렇게도 봤었습니다만은 IT 업체들도 자동차와 관련된 수혜를 받고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자동차 관련주로 엮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두에 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동차 관련주가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큰 틀로 말씀드렸을 때는 보수적인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세부적인 이슈가 있고 키워드가 있는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살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완성차, 부품업체 이렇게 양분해서 바라보기보다는 종목별로 접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애플카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애플카가 이 자동차 관련 업종, 부품주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 애플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벌써 수년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과 그걸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야, 애플카 진짜 되는 거 맞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사실 애플카가 공급사라든가 벤더사들을 채택을 하면서 미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데요. 야, 우리랑 미팅했었던 얘기들을 외부에다 밝힌다면은 너네들은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애플카 관련 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정확하게 딱 셀렉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애플카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컨셉화 정도만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떤 성능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단지 추정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시장 참여자들은 좀 실망을 어느 정도 많이 한 상태인데요. 근데 결국은 애플이 스마트폰 판매와 더불어서 매출의 다변화와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 결국은 애플카는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시장에서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자동차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단순히 이동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IT 기기, 전자 기기로서의 그런 인식들이 많이 강해졌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이라던가 유튜브라던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10년 전, 20년 전에 상상을 못 했었던 것처럼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탑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IT 시장 쪽에서의 강자를 차지하고 있었던 애플이 애플카를 만든다면 과연 그거는 시장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상존해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가능성이 높고 또한 LG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애플에서 제작했었던 이런 스마트폰과 협력을 했었던 그런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신뢰도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차후 애플카 관련된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들을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차와 더불어서 애플카 또한 시장에 큰 바람을 불어올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카는 자동차 관련주들의 상당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율주행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뭐 자율주행 택시해서 네. 시범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부 지역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상용화되고 있고 우리 실상 속에서 다가오고 있는 기술 정도는 3단계에서 4단계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0단계부터 시작해서 5단계까지 단계별로 자율주행의 기술이 나눠져 있는데요. 예. 0단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동으로 운전하는 것이고요. 1단계 같은 경우는 차선 이탈 방지라던가 그다음부터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완전 자율주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애플카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율주행, 즉 운행하는 사람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 5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5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5단계 기술을 지금 2025년까지 내놓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술은 지금 현재 3단계에서 4단계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연기관차도 이렇게 역사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BMW 같은 경우는 수년 전에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슈가 좀 컸던 것처럼 예. 자율주행 자동차도 자율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이거는 과연 누구의 과실인가에 대한 그런 법제도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현재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없을까에 대한 그런 사용자들의 그런 신뢰를 얻었을 때 결국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 시장에 좀 와닿게 좀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고요. 친환경차와 더불어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결국은 자동차 시장에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셔야 되는 그런 신기술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율주행은 좀 장기적으로 쳐다보자,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QSI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됩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중소형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납부가되기 때문에 물론 실적이 기반된 대형주들도 투자 메리트가 좀 있습니다만은 워낙 시장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변동성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바라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다이오드라는 라이다 센서를 개발하고 있고 그걸 국내에서 최초로 특허 관련된 기술을 취득을 하고 그 특허를 기반으로 국책과제에 선정된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상당히 큰 폭의 거래량이 발산이 되면서 현재 트레이딩 관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부터 매집을 해도 상당히 좋은 자리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QSI라는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은 올해는 아마 괜찮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을 주목해 봐야 하는데 그중에서 QSI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